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 정치가 또 복잡해서 제가 해외에 계신 동포들,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 5천만의 우리 국민 도합해서 8천만 동포들에게 인사를 제대로 한 번도 못했습니다. 지난 4월 7일 날 대한민국 수도 서울과 부산에서 벌어진 보궐선거에서 역사 이래 유례가 없을 만큼 큰 승리를 우리 자유세력에게 안겨준 것은 다 여러분의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일주일 전에 이 자리에서 그것은 박아무개 전 시장의 성적 일탈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어떤 묘령의 피해자의 개인적인 승리이자 국민의 승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승리를 가져오게 한 결정적인 요인은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저 뒤에 그림이 보이시죠? 이 많은 수많은 광화문 세력의 소리 없는 아우성을 여러분 들으십니까? 이 광화문 세력은 지난 적어도 2년 이상을 연 1200만 이상의 국민들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 자리를 빼앗아버린 것이 문재인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장 대리한다는 서아무개라는 자가 여기다 이상한 공사를 해가지고 우리에게 집회를 못하게 원천적으로 막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 오 시장이 새로 나와서 이것을 좀 고치려고 하는 걸로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선 광화문은 우리 전체 민족의 광장입니다. 딱 가운데로 광화문을 가지고 양쪽에 균형이 맞아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무슨 이유를 갖고 한쪽으로 이렇게 밀어버리고 한쪽 차고 가고 한쪽은 무슨 나무를 심고 이게 뭡니까? 사람의 균형이 맞아야 돼, 좌우가. 나라도 소위 보수 진보가 적당히 균형이 맞아야 돼. 진보라고 해서 저는 주사파는 아니고 주사파인 진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아무개라는 자가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웃기지도 않게 광화문을 만들고 앉아 지나가 보면 이건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다행히 여러분의 압도적인 표로 그나마 교정할 수 있게 되어서 천만 다행입니다. 그리고 지난 70여년간의 한국의 정치사에 모든 역대 중요한 선거를 살펴보면 야당이 집권당에게 이렇게 압도적으로 이긴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때 야당이었나요? 그때 여당이었구나. 저 이명박 후보하고 정동영 후보가 붙었을 때 압도적으로 차이가 났죠. 그건 애초에 경쟁이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것은 정동영 후보가 노무현 시대의 그 압도적인 그 레임덕 때문에 아예 패배가 눈에 보이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뭐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에 뭐 심지어 지지도가 10% 이하까지 내려갔으니까. 어제 오늘 갤럽 조사에 의하면 문 아무개 대통령도 30%라고 하는데 30고개를 까딱까딱 하다가 좀 내려갈 겁니다. 불가피하게. 그래서 그런 것을 다 고려하더라도 지난번 서울과 부산 선거는 압도적인 자유국민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것이 한 가녀린 여인의 정절과 자존심을 지키는 우리 국민이 보내준 지지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지지인데 이 지지를 가져온 것은 사실은 이 많은 사람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오나 매 주말마다 밤새워 통곡하고 통에 잡아가고 기도하고 데모하고 해서 얻은 그런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이름을 들기는 않으려고 합니다만 전 아무개 목사가 지난 2년 동안 자기의 개인적인 많은 희생과
모략과 음모의 대상이 되면서도 꾸준하게 노력하고 감옥수도 2번이나 갔다 오고 선지자적 자세로 이걸 끌어왔기 때문에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계셨다고 할지라도 우리 국민이 이렇게 따라오지 않으면 다 무효예요. 무효. 이거 보세요. 여러분 소리가 안 들리십니까? 제 다음에 지금 연설을 하기로 된 우리 김수열 동지하고 저하고 저희도 한 3개월 가까이 감옥서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각 한 90표에서 보태서 한 180표는 아마 우리가 플러스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를 든 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이제 역사의 고비가 바꿔졌습니다. 문제는 바꿔진 것을 어떻게 잘 요리해서 이 나라의 자유가 들꽃처럼 만발하고 그야말로 진정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며 진정한 민족 통합의 길이 무지개처럼 아롱지는 그런 나라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내년 3월 9일에 우리가 이 승리를 쟁취함으로써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요새 보니까 선거가 좀 될 것 같으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이 많이 나오는데 우선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번 오세훈의 승리에는 여러 사람들의 민주적 결단도 있고 많이 있었지만 우리는 절대로 안철수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의 희생적인 헌신, 이것이 없이는 오세훈의 승리는 가능하지 않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요, 희생하고 적당히 물러나가는 사람, 네 잘했다. 그리고 무시해버리고 그냥 승자만 따라가. 그러면 안 됩니다. 적어도 정치인 안철수에 대한 정치적 평가는 반드시 적절하게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안철수를 제가 꼭 지지하는 건 아닙니다. 안철수가 그동안 정치적인 소위 훈련?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애매한 점이 있었고 저 사람이 자유주의자인가 중도인가 아니면 진보인가 좀 애매해요. 근데 그 학습 과정에서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기껏 하는 것이 의사 아니면 미국의 무슨 펜대학의 무슨 경영대학원 그리고 IT에서 잡아내는 거 이런 것만 하다 보니까 정책 학습이 좀 부족했어요.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 보였어요. 그러나 적어도 오늘 현장에서 안철수는 정치는 보수주의고 경제는 약간 진보적인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 좌표를 잘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대통령을 지향하는 많은 사람들이 안철수와 같이 끼어서 정말로 좋은 새 시대를 이루는데 아주 자유스러운 경쟁, 아주 떳떳한 경쟁, 아주 멋진 경쟁을 벌려서 이 나라의 정치가 아주 풍성하게 개화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말을 좀 바꾸겠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엉망이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때문에 된 겁니다. 저는 자랑 삼아서 얘기하기 쑥스럽습니다만은 탄핵 반대의 집회가 벌어지는 첫 순간 서울역 집회에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해 본 적이 없는 사람, 빠져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꾸준하게 몇 년 동안 계속했습니다. 적어도 이 문제만큼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일시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오해를 하거나 과소평가하거나 그리고 여러 가지의 JTBC의 태블릿 PC 사기 수많은 관제 언론들의 모략 등등 롯데 호텔에서 누구하고 정사를 벌였다는 엉뚱한 얘기 청와대에서 주사 맞고 했다는 그 수많은 거짓말이 전부 거짓말인 걸 나타났습니다. 이제 딱 하나 문제되는 게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말 좀 사달라고 부탁한 것이 간접적인 뇌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30년 구형받아서 20년 받았죠.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해서 정치에 개입했다 해서 2년, 그래서 22년을 받았어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대통령 하는 사람이 자기 당 국회의원 공천하고 하는 데서 말을 못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 옛날에 박정희, 김대중, 김영삼 그 사람들 거의 공천을 자기가 마음대로 했어요. 청와대에 앉아서도. 근데 말 한두 번 했다고 그것이 법률 위반입니까? 이게 말도 안 돼. 막걸리야.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이렇게 세태가 돌아간 것이 순전히 촛불데모입니다. 그런데 이 촛불데모에 많은 선량한 사람들이 끼었던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후일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거기는 8만여 명의 중국 유학생들이 꾸준히 동원됐고 나는 북한에 지령이 있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심판과 평가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역사를 끌어가야 할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해서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해서 그리고 이승만과 박정희의 건국정신을 지키는 자유수호 세력이 이 나라를 끌어가야 합니다. 저는 똑같은 논리로 북한에 대해서도 오해의 눈길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을 영원히 적으로 둘 수는 없는 겁니다. 저거 언제 우리하고 같이 잘 지내야 하는데 아무리 잘 지낸다고 할지라도 김정은이를 그냥 받아서 지도자로 모실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아, 요새 그 연세대학의 문화아무개 교수, 그 사람 참 재밌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이름도 뭐 문정인이죠. 가만히 보니까 정인이란 정자는 북한의 정은이하고 같고 뒤에 인자는 문재인하고 같고 정은이하고 문재인 중간쯤 있어. 근데 족보는 문가야. 이 사람이 이상혈한 소리만 해갖고 국론을 분열시켜요. 이런 엉터리 소리가 다시는 이 나라 언론에서 회자되는 그런 어리석은 그 비극의 시대가 종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정인 교수 반성하세요. 반성하세요. 나도 개인적으로 옛날에 좀 아는 사람이야. 상당히 호감을 가졌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왜 뚝 부르면서 갑자기 저렇게 돌아버렸는지 난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얼마에도 엊그제 미국 의회에서 한국 청문회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제가 오자마자 우리 정광훈 목사 말씀하시는데 그게 들어가더라고요. 엄청난 청문회입니다. 부끄럽기 짝이 없는 청문회입니다. 부정한 제도 미국에서 16년을 살았습니다. 그 청문회는 아주 그냥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대통령 문화학회를 완전히 똥강아지처럼 취급하는 그런 청문회입니다.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청문회를 두고 이 나라의 자칭 진보주의자라는 사람들이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느냐.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 진중권은 뭐 하는 거야? 그런 거 있으면 그 북한에 미국의 청문회 하는 사람 좀 비판해보지. 잘 쓰는 글로 말이야. 아니면 자기들 수를 모아가지고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과감하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야.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어. 문재인 엊그제 나와서 하는 얘기가 20대의 무엇을 연구해보라. 이건 남 얘기하는 것처럼 해. 20대가 왜 표를 안 찍었느냐. 간단해요. 나는 조국이 때문에 안 찍었다고 생각해요. 쇠가 빠지게 해봤자 자기들 것은 안 먹히고 가짜 문서, 가짜 인턴 증명서, 가짜 잔뜩 맨다고 좋은 학교 집어넣으면 우리는 뭐예요? 횡안이야. 그러니까 조국처럼 살 바에 우리는 살 가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논리 때문에 20대가 절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문 대통령은 20대를 위안하려면 조국의 행태를 비판해야 되는 거예요. 논리가 그게 맞죠. 내가 이렇게 해서 평소에 사회운동 같은 아는 조아무개 교수가 민정수석하고 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까지 뭘 했는지는 나 상상하지 못했다. 이것 때문에 젊은이들 얼마나 마음을 상하셨습니까?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다 제 책임입니다. 앞으로는 대한민국에 절대로 이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제 스스로부터 조심하겠습니다. 이래야지 아무것도 자기 또 책임도 없는 것처럼 그 20대가 뭐 잘할 수 있도록 연구해보라. 연구해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이건 말이야 막걸리야. 이게 무슨 한 나라의 대통령이야.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마무리하면서 이제 주제를 끌고 싶은 건 이번 대통령, 국무총리는 김부겸 군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 정치학과 후배입니다. 제가 상당히 애호했던 후배인데 이 사람이 저하고는 옛날부터 인연이 많은데 문재인 정권 시작하자마자 행안부 장관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했던 유일한 업적이 다른 사람들 정치평론가들의 말에 의하면 김경재를 자유총연맹 총재에서 쫓아내는 일을 한 것이 유일한 업적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어이가 없지만 장관 되고 난 다음에 형님 저 좀 봅시다. 그래서 저 광화문 어디 근처에서 커피를 한잔 했어요. 그래 무슨 일로? 그랬더니 여기 와서 보니까 행안부에는 특별한 현안 문제가 없는데 가만히 보니까 현안 문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김경재네요. 그래? 왜? 자유총연맹 저기 앉아가고 계속 떠들고 발언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잠을 제대로 못 이루게 이거 정리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탄핵 반대 집회 연설로 나가면서 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했습니다. 내가 자유총연맹의 총재로서 가서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안 됩니까? 해도 된다 하는 것을 문서로 받았어요. 문서를 딱 받고 난 다음에 연설해서 잡을 수가 없어요, 저를. 그리고 나는 대통령이 전 대통령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아니라 정식으로 투표해갖고 이긴 사람이요. 아주 불리한 조건에서 나의 생애에서 상당히 기록할 만한 중요한 승리요. 그런데 왜 나를 쫓아내려고 그러냐? 제가 장관을 하고 있는 나는 형님하고 도저히 공존 못합니다. 그래서 그래 그러면 네가 잘 해봐라. 그러면 내가 좀 3년 임기 한 2년 채우고 내일 모레 2년 되니까 내가 세금에 물러나 주마. 고맙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딱 가서 한 달쯤 나왔는데 지금 당장 좀 해주면 어떻습니까? 아니 이 사람은 내가 내일 모레 2년 임기 마치고 그러겠다 그러는데 왜 그런가? 그러니까 그래도 빨리 해라고 그럽니다. 나 그거 못하겠어. 자네 약속이 틀리잖아. 그랬더니 갑자기 경찰청을 동원해가지고 압수수색이 막 사무실, 아파트, 내 개인 사무실 막 쫓아오는 거예요. 난리 법석이야. 20만 원짜리 법인카드를 가지고 내가 피부 미용을 했다는 거야. 이 기가 막히는 소리를.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거 하면서 실실 웃어요. 저를 그렇게 억지를 쓰고 국회에 불러가지고 그 유명한 진선미 의원이니 이재정 의원이 이런 사람들이 가서 계속 나를 헐뜯고 답변하려면 우리는 답변 필요 없어요. 질문은 하고 답변은 필요. 그런 놈의 청문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망신을 시켜서 그래 내가 물러나갈게. 알았네. 그리고 이제 시골에를 기차를 타고 갔더니 전화가 쫙 왔어요. 김부겸 형님 근데 그 후임자 그 추천위원회 인선을 제가 하고 가는 거. 근데 그거 그냥 밑에 사람들 맡기고 그냥 손 털어버리시죠. 왜? 아니 근데 저는 이렇게 구색에 맞춰서 명분 있게 이렇게 구성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면 또 복잡하다고 그러니까 이왕 털어버리면 털어버리십시오. 알았네 그럴게. 그리고 기차 타고 갔어요. 그거 지들 마음대로 정했어요. 그래가지고 구성된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의 모교 K모 대학의 동기동창인 박모 경찰청 충북경찰국장 그때는 이제 지방청장이죠. 청장인 사람이 또 고소됐어요. 그러니까 좀 시끌벅적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 나를 조사한다고 난리해서 김무겸이한테 야 나는 나가면 네 이거 그만두겠다는데 나 이 억지를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거 제 마음대로 잘 안 되는데 곧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아직도 계류 중이에요. 계류 중이에요.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엊그제 8.15 집회를 우리 김수열 동지하고 같이 하고 난 다음에 여기 여의도의 빌딩 11층에서 내가 기자회견을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목이 그 전에 많이 써갖고 목을 하다가 하고 제가 기침을 한번 했다? 그러니까 저하고 같은 층 저쪽 편에서 사무실에 얻어있던 김부겸 쪽에서 김경재 때문에 코로나 걸린다고.
뭐냐? 김경진은 방금 몇 시간 전에 정광훈 목사하고 손들고 만세 부르고 했다는 거야. 저 사람 코로나 틀림없이 걸린다는 거야. 그리고 그 사무실을 폐쇄했어요. 사무실 폐쇄 이유가 김경재 코로나 걸렸기 때문이라는 이유예요. 근데 그 사무실은 무슨 사무실이냐? 이낙연이하고 민주당 대표 경선을 하다가 지가 안 되니까 물러나야 되는데 명분이 없으니까 김경재 코로나 가능성을 가지고 물러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여의도 어디 아파트에 있으니까 SBS인가 무슨 방송차 우리 집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코로나 걸리면 봐라 정광훈 김경재 다 걸렸다 이러려고. 그래서 이런 사람이 그렇게 아첨을 했으니까 총리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요새 보니까 오늘 아침까지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끝끝내 여성 총리를 시키다 해도 못 시켜가지고 김부겸을 시켰다는 또 믿기 어려운 그런 보도도 있습니다만은 김부겸이가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레임덕 돌아가면서 앞으로 문재인에게 어떻게 해서 지 선배인 김경재에게 어떻게 하는가 내가 잘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 말을 마무리하면서 듣고 싶은 것은 옛날 우리 선조들이요. 아주 특히 폭정을 했던 임금 밑에서 영의정이니 좌의정이니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 폭정을 한 사람이 연상고 여러분 전하 옳습니다. 망고의 옳은 말씀입니다. 그 아첨을 들어. 다른 사람은 전하 이거 안 됩니다. 하고 사약을 받기도 하고 곤장 맞아서 죽기도 하고 삼수갑전으로 귀양도 하고 그래 죽어요. 그러니까 옛날의 선비들도 이랬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족보를 가지고 따지는데 폭군 밑에서 영의정 좌의정 판서 한 사람 선배 있다고 너무 재지 마세요. 저도 그런 사람, 그런 선조가 조금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보다 아닌 사람이 더 많습니다만 그걸 자랑으로 생각합니다만 지금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들 이것도 저도 모르고 한 50년, 100년 후에 그때 우리 선조가 그때 국무총리 했잖아. 이럴 거란 말이야. 틀림없이. 그때 대법원장에서 김아무개. 이럴 거란 말이야. 지금 오늘 대법원장 하는 짓거리를 보세요. 그것이 자랑스러운 자리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새로 열려고 하는 새 역사에는 국무총리가 아니라 장관이 아니라 사무관을 하더라도 떳떳하게 하고 자랑스러운 관리의 기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년 3월 9일 날 반드시 이 선거를 이겨야 합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지금 나오는 여러 사람들 있죠. 뭐 윤아무개 전 총장, 뭐 안 국민의당 대표, 뭐 이런 사람, 다른 사람 내 이름 들먹이고 싫은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진정하게 경선해서 새로운 역사를 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감하면서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제가 박찬종 선배에게도 그 얘기 잠깐 했습니다만 이번 선거에 국민의힘이 이뻐서 찍어줬던 사람은 7%예요. 그리고 오늘 현재로 갤럽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빼놓고 나머지 무당층이 27%예요. 국민의 상당수의 사람들이 새로운 정치 세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정치 세력이 누구에 의해서 언제 나올지 그건 두고 봐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하는 그 국민의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장난치고 뭐 김종인 할아버지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하고 하는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다가는 역사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력이 반드시 나오리라고 그 새로운 세력이 반드시 역사를 주도하는 세력이 될 것을 여러분과 함께 공동으로 다짐하면서 이번 우리 선거에 노력했던 수많은 태극기 세력 모든 사람 그리고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위로받고 인간적인 권위와 위엄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여러분과 공동으로 기대하면서 여러분의 분발을 촉구하지 맞이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